자,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 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의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특히 1월 말에 구정 연휴를 앞두고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신나는 단어 여행과 관련한 로드맵을 살펴봅니다. 대체 휴일제가 보이고요. 종목으로는 인터파크와 대한항공, 하나투어입니다. 엔화 약세, 아시아나항공, 겨울방학, 보험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보이는 중에서 엔화 약세라는 단어 때문에 요즘에 일본 가시는 분들, 그 방사능 때문에 좀 미루셨던 분들이 많이 떠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방사능 때문에 일본을 어떻게 가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보면 가면 왜 가냐 그러지만 또 사실 가는 분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부담감이 40%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40% 정도 가격이 싸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동에 일본 액객들이 쫙 줄었다는 그 일본 거예요. 사람 없고 요즘 중국 사람이 천지죠. 그러니까 보면 요즘 보면 올빼미 관광이 요즘 한 4, 5년 만에 다시 늘어났어요. 이렇게 네이버 이런 게 쳐보시다 또 네이버 얘기가 나오는데 쳐보시다 보면 광고 뚝뚝 들어오는 거 보면 올빼미 뭐 동경 2박 3일, 1박 3일 이런 광고 있잖아요. 네. 쇼핑하러 가고요. 어떤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재테크라고 하나요? 상품 테크인지 모르겠는데요. IT 같은 경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요. 빨리 사갖고요. 싸게 사갖고 한국에 내다 팔고 이런 분들 제 주위에서 몇 명 봤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를 살펴보니까 겨울방학과 대체 휴일제 등등인데 무엇보다 이 대체 휴일제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번 그 여행이라는 단어예요. 네네. 모든 휴일에 다 쉬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개의 휴일이 일요일이랑 토요일이랑 겹칠 때 월요일 날 쉬게 되는 그런 대체 휴일제. 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같이 호재 이슈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체율이 이제 토요일 날은 해당 안 되고요. 아니, 일요일 토요일 해당 안 되나요? 안 되는 예,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일요일 날만 해야 되는데고 이게 특별한 뭐 웬만한 게 안 되고 뭐 추석이랑 뭐 설날 이렇게 몇 가지 이벤트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되는데 뭐 자세한 것은 역시 또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디예요? 그래도 이게.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특히 올해가 뭐 몇십 년 만에 제일 또 휴일 연휴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좋을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휴일이 늘어나는 건 이제 좋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호재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여행을 많이 갈 테니까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뭐 이렇게 하고요. 각종 이런 뭐 애들 키우시는 분들, 자녀분들 있으시면 그런 거 해서 테마 여행, 학습 여행 이런 것들, 뭐 현장 학습 이런 여행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주변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물론 호재가 되겠지만은요. 좀 지나고 되면요. 학생들이 정말 좋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한두 번이죠. 저도 이제 애를 어렸을 때 키워보면 한두 번이고요. 딱 그러면 그 교묘하게도요. 학기 말고사, 중간고사가 연휴 다음날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또 직장인들 보면 무슨 프로젝트 한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책상에 갖다 놔라 하는 상사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무슨 생각. 심정인지. 예, 또 그런 게 있고요. 실제로 보면 저는 이런 그 반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렇게 노는 날이 많아지면요. 오히려 대박 나는 곳은 학원들입니다. 학원. 왜냐면 실제로 보면 제 말씀 공감하신 분 많을 거예요. 뜨끔하신 분 많을 거예요. 뭐 중2나 중3, 고1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고3만 하더라도 말 안 듣는 애들 워낙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한 중1, 중2 정도, 중2가 요새 무섭다고 하는데 하여튼 애들을요. 뺑뺑이 돌린다는 표현을 쓸 겁니다.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일요일 날까지. 그리고 이 학원 선생님들이요. 학원 원산 선생님들은 피곤하지만 학원 원장님들이 약간 좀 서운한 게 뭐냐면 무슨 특강을 많이 합니다. 주말 특강. 그 연휴 특강을 하니까요. 엄마들이 혹하죠.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랑 상관없는 얘기 들으면 학원 원장님들이 호재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긴 연휴, 명절 다음에 이렇게 시험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의 수에는 오히려 여행 업종보다 긴 연휴의 수에는 학원가가 볼 것이다. 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 본격적인 여행과 관련한 종목들 그렇게 여행주의 그러면 수혜가 쉽지 않을까요? 한번 네이버 트렌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그리고 대한항공 여행주를 살펴봤는데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사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주가에서는 이 둘 중에 어디가 승자인가요? 실제로 보면 뭐 하나투어가 조금 승자긴 승자죠. 왜냐하면 하나투어가 훨씬 더 1위 업체인데요. 이게 또 냉정하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인바운드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바운드 쪽은 그 모두투어가 특히 중국에서는 인바운드는 모두투어가 또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1위를 하기 있기 때문에요. 뭐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투어가 1위 업체인 건 맞죠. 항공업종의 대한항공이 뛰었는데 네네. 항공주는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네. 울먹였던 종목 중에 네네. 하나잖아요. 네네. 네. 저 쉽지 않은 지금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항공업종은 제가 이제 그 굿모닝 증식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거의 3년째 쉽게 얘기해서 디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회사에서 저를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를 계속 안 된다 얘기하는데요.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공업종을 저는 사실 대한항공이나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 애널리스트 보면 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 거 그만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냉정히 보세요.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항공 검색하면요. 대부분이 저가부터 검색합니다. 저가. 싸게 어떤 비행기를 가는 건데 거기에 예전같이 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흔히 해서 국적 항공사를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싼 거로 가는 거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근처로 가거나 좀 할 때 보면 무조건 싼 비행기를 찾는데요. 그게 대세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저비용 항공사라는 게 이제 정확한 말입니다. 저가 항공보다는 저비 항공인데요. 국내선에 보면 60%를 넘어선 추세가 노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짧은 국제선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기본적으로 잘 안 된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고요. 여행객 올해도 사상 최대가 나올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비용 항공 거기다가 올해는 더욱더 무서운 친구 하나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러니까 공식화는 아직 설립은 안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공식 이제 법인에 대해서 안 되는데 거의 세계 최대 저비용 항공사라는 에어아시아라가 말레이시아 회사인데요. 그게 이제 들어오는데요. 에어아시아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서 호주 정도 가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나 홍콩에서 갈아타는 노선 타면은요. 가끔 보면 뭐 40만 원일 것 왔다 갔다 하는. 더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에어아시아도 주가가 좋으냐? 에어아시아도 작년 말레이시아 상당히 내는데 주가가 하향 추세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사가 워낙 전 세계에 계속 늘어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치킨 넘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많은 항공사가 새로 생기는데 가격 경쟁을 하는데 언젠가는 정리되겠죠. 근데 그 언젠가라는 것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항공이 계속 좋지 않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저가 항공으로 좀 바뀌는데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는 이 치킨런 게임을 항공사들이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대형 항공주가 업황으로 봤을 때는 좀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볼까요? 오늘 여행과 관련한 키워드 제시를 해봤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과 투자 아이디어는요? 정말 너무나 명확하죠. 주식시장에서 여행 관련 주사면 저는 누구나 그럼 2년째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호텔 신라입니다. 이건 면세점 사업이 국내 오는 분들이나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쇼핑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요. 호텔 신라를 최선 지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도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창의공항도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호재라가 될 것 같고 있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춘절에 또 안 온다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올해 춘절에 또 8만 명 이상 들어오는데요. 작년에 7만 1,000명이거든요. 올해 벌써 15%가 또 늘어날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500만 중국 사람이 온다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 보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이 작년에 400만, 올해 500만 명인데요. 2020년에 최소한 1,500만 명이 들어옵니다. 2020년. 지금 중국 측에서 예측입니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중국어 교육은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영어는 선택이고 한국어는 그냥 거저 얻어먹는 그런 언어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제분들, 특히 저희 방송부는 손자, 손녀분들은요, 영어 뭐 토익 점수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중국어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 제가 보니까 1대1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교 같은 데 있죠. 대교 같은 데가 저는 그런 데가 잘하고 있다고 있어요. 차이용 중국어 이런 거 있는데요. 요즘 그런 거 오히려가 부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주식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여행주, 항공주를 제치고 호텔 신라가 빅머니에서 압축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와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서 참고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행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이학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